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은 시장 수급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. 대형주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지만은 1조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. 그리고 또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부분의 수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간간히 매수해오던 업종들 오늘 대부분 다 순매수를 했어요. 자,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큰 돈을 들고 들어왔잖아요. 이렇게 큰 돈을 들고 들어온 것은 달러가 넘쳐나서 그렇습니다. 미국이 이번에도 추가 경기 부양을 했잖아요. 아직 완전히 한 것은 아니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.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반가운 소식이 있죠.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백신인데 3차 임상시험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자, 미국의 모더나하고 스위스의 론자가 89개 지역 한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백신 임상시험을 한다 그러고, 또 미국의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그 바이오 벤처 회사와 아르헨티나, 브라질, 미국, 독일 이렇게 4개 국가 120개 지역에서 3차 임상시험을 한다 그래요. 빠르면 올 한 10월, 11월 달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소식입니까?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나 많이 매수한 것 같습니다. 자, 시장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, 일단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주는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. 아직은 이렇게 확산 인로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수가 15만 명이 육박하다 하니까 엄청나죠.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는 한 430만 명 정도 되고, 그 다음으로 브라질이 244만 명 정도가 됩니다. 또 다음으로 인도가 148만 명 정도 되죠. 아직도 이 위세가 엄청납니다. 자,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분포가 엄청나죠. 자, 여기 빨리 백신이 나와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은,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 돈이 많다 아닙니까? 우리 주식시장 대박 날 건데, 아무쪼록 누가 개발하든 좀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아직 제가 완전히 정리를 하지는 않았는데,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중국입니다. 이 중국인데, 지금 중국의 요 아래쪽 있죠? 여기가 난리 나쁘답니다. 여기에 홍수가 한 2달째 나가지고 중국 최대 댐인 샨샤댐, 세계 최대 댐이죠. 이게 붕괴된이 많이 또 이스라엘까지 나오고 있는데, 지금 문제가 되는 게,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기가 중국의 곡창지대입니다. 평야지대고 또 강유역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땅이 비옥하죠. 근데 이게 지금 홍수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어요. 또 게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돼지 열병이 한번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돼지 많이 죽고 있습니다. 또 게다가 뜬금없이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지금 그나마 있던 식량을 다 깔아먹고 있어요. 자,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, 이래 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한 올 겨울 아니면 내년 초 요때 정도 되면은 이 식량 위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저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농업 관련주 아니면 식량 관련주들이 대형주가 별로 없어요. 굳이 이야기하자면 음식료 쪽으로 조금 있긴 한데, 지금 저게 식량 위기가 오면은 그쪽으로,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은, 우리 보통 오리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? 그러면은 식량 관련 테마가 한번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또 최악의 경우에 지금 중국의 상태가 정말로 안 좋으면은, 중국은 그 인근국에서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라든지 아니면 인근 또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국가들 있죠? 인근국들에서 식량 자원을 수입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서 밀 같은 것도 수입하려고 할 수가 있죠. 그럼 미국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데, 미국이 잘 됐다 이래서 이쪽 애들 보고 너가 중국에 식량 수출하지 마라, 다른 데도 밀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잡아버리면, 이게 또 중국의 하나 약점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. 일단 여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해보고
정리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 거예요. 일단은 대충 분위기가 그런 일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 시장 차트부터 먼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2250포인트를 이렇게 회복해봤어요. 요 2250포인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입니다. 우리로 치면은 시간을 몇 달 이제 앞당긴 게 되는 거죠. 자, 작년 한 8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경기가 이제 조금씩 나아졌죠. 또 그리고 요 무렵에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미중 무역 협상의 합의가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한참 피어나던 시기였습니다. 그러다가 이 코로나가 일어나서 실제 미국에서는 이제 한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.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을 끝에 겪고 다시 2250포인트로 복귀를 했고, 또 그리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매수해서 들어온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어요. 지금 차트상으로도 위치가 굉장히 좋지만 수급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와 또 그리고 그 나머지 대형주들을 많이 땡기고 있단 말이에요. 아마 지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시중에 돈이 많이 넘쳐나고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 개인들이 들어와서 막 주워 먹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겠죠. 그러다 보니까 걔들도 이제 그 유동성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해요. 그럼 시장이 앞으로 좀 더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실물 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, 요때와 요때잖아요. 그럼 이 중간에 우리가 사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했었지만은 어쨌든 이 상태와 뭐 시간이 조금 흘렀잖아요. 지수는 동일합니다.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종목도 좀 빼바꾼 것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물량을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. 지금은 요때보다는 요때가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풍성하고 또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예전처럼 이런 일을 겪지 않고서 그냥 이대로 쭉 나아가는 것과 지금 이런 일을 한번 겪고 여기서 나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때와 이때가 불과 몇 달 걸리진 않았지만은 이것 때문에 풀린 돈이 엄청나죠. 차라리 그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일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요걸 갖다가 사자성어로 새옹지마라고 합니까?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하여튼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. 자, 그리고 코스닥도 잠시 살펴보면은, 코스닥은 800포인트 갚으십니다. 800포인트는 어느 정도냐? 요거죠. 이때입니다. 2018년도, 그때 시장이 한참 폭락할 때, 그 수준까지 일단 갚았어요. 코스닥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, 들어가기가 좀 겁나죠? 자, 들고 있는 분들 계속 들고 있으시고, 또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매수했던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.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잡아야 됩니다. 좀 포트폴리오 좀 구성해서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거는 테마로 좀 팔아먹고 자꾸 돈의 중심을 그 대형주 쪽으로 좀 이동을 해가야 돼요.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고 식량, 뭐 농업주, 음식료품, 음식료업종 이런 업종도 서서히 분위기 살펴가면서 관심권으로 좀 두고서 물량을 갖다가 종목도 찾아보고 해서 괜찮은 종목들이 있다면 물량을 조금 확보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나 싶어요. 자,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자, 삼성전자 또 날아올라 보십니다.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한 5월 말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. 이 부분부터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뭐 삼성전자 최근에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 참 많이 팔고 있는데 또 개인 수급하고 같이 겹쳐서 한번 볼까요? 개인들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외국인이 좀 들어오자마자 또 팔고 있습니다. 이제 요 쪼개 묶고 이제 팔고 있어요. 좀 아쉽죠. 힘들 때 이게 사실 이때가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잡기 쉽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 부분 잡았다 아닙니까? 이 부분 매수했잖아요. 고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매수해서 들어오다가 이제 본전 회복하니까 팔아제끼 보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좀 오래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. 자,
자,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삼성전자 가고 대형주 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좀 상당 부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오전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자산 시장 쪽으로, 그 중에서도 특정 자산 시장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 시장에 거품이 엄청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. 게다가 이번에 미국에서도 저렇게 돈을 또 많이 풀어버리고, 또 최근에 우리 그 정치권 관련 뉴스들 보면은 1차 저번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한번 제공을 했죠.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. 그 최근에 뉴스들 보면은 재난지원금 2차로 지원을 우리도 해야 되나?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여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마땅한 통제 방안이 없습니다. 또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뒤처질 수밖에 없죠. 빈부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형주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수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, 그동안은 우리 언론이라든지 뭐 신문, 뭐 뉴스 이런 데서 테마주 위주로 좀 사람들에게 선전이 되었더라면, 주식시장 홍보가 되었더라면, 이제 지수를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은 52주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, 또 정말로 조금만 더 가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증시 사상 최대 신고가 이런 뉴스들이 이제 도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.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. 또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게 나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서 너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, 지금은 주식시장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생길 거예요. 이것도 생기겠지만은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차라리 이쪽으로 돈 벌 수 있는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겠죠. 그러면 앞으로 나가는 뉴스의 질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동안은 뭐 테마주, 몇몇 공모주 뭐 이런 것들만 반짝반짝거리다가 이제는 굵직굵직한 뭐 시장 지수를 가지고 딱딱 대버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주식을 들고 있다 아닙니까? 자, 부지런히 하나라도 더 사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. 자, 분위기가 점점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. 힘내고 열심히 달려서 이번 기회에 꼭 다 잡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